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일산 동구 사리현동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의 자녀 세대 지하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층이나 지상 복층, 4층 복층은 현재 대부분 마감이 됐고요. 지하 복층만 자녀 세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지하 복층 타입이 가격이 좀 인하됐습니다. 자녀 세대라서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2억 초중반대 지하 복층 타입이니까 일산 지역에 있는 복층 빌라 치고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리현동이라는 지역은 일산 중심가처럼 굉장히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정도는 굉장히 가까운데 중고등학교나 생활 편의 시설들은 조금 멀리 차를 타고 나가셔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만 감안이 되신다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지하 복층 자녀 세대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3평 더 큰 지하 복층 타입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 지하 복층 타입이 2억 중반이고 가격은 영상 마지막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지하 복층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엄청 대단지예요. 10개 동이 훌쩍 넘는 그런 대단지 신축 빌라인데 대부분 분양 마감이 됐고 현재 지하 복층 타입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초등학교는 7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학교가 있고요. 다만 중고등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로 한 10분 정도 나가야지만 통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중형마트, 편의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있고요. 대형마트를 이용을 하시려면 식사동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식사동까지 이동을 하는데 차량 한 7-8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이 앞에 있는데요. 이 앞동에 있는 모델하우스는 36평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3평이 더 큰 39평의 지하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좀 이동을 할게요. 네, 이렇게 공동 현관 들어오면 여기는 계단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런데 지하 복층 타입이기 때문에 1층에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탑승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세대 진입할 때는 계단 4칸을 올라가서 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5.5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지하 복층 확장 포함해서 39평을 사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세대 현관은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아래쪽에 틈이 있죠. 여기에다 자주 신는 신발을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발장은 조금 아쉽게도 2칸입니다. 2칸의 신발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양쪽으로 모두 개폐 가능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닫이 문이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오면 거실 보이고 주방 보이는데 들어오는 초입에 메인 욕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요. 이렇게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양변기, 세면대, 위로는 선반이고요. 그 다음에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수납장, 가운데는 그냥 거울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방이 하나 있는데 침실 1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전체 방이 3개가 있는데 침실 1번이나 2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잘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북박이장은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구간이 3m가 넘기 때문에 한 10자 정도 되는 북박이장 설치를 하셔도 공간이 그렇게 작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들어오면 이쪽이 거실이 됩니다. 자, 거실 크기도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구간이 4천이 넘고요. 이 폭은 3천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아트월 자리, 그리고 소파 자리입니다. 방향은 여기는 동향입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들이 모두 동향은 아니고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촬영한 세대는 동향으로 방향이 배치가 되어 있고 KCC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이니까 뭐 전망이나 뷰는 뭐 크게 없겠죠. 그리고 문을 열어보면 전망이나 뷰는 크게 없지만 앞동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가건물처럼 생긴 거는 이쪽은 주택이었고요. 이쪽은 그냥 물류센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장 같은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 앞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넉넉한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 뒤에가 주방인데요. 자, 주방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일랜드 식탁이 좀 전진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으로 나오게끔 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안쪽으로 밀어서 이 앞으로 해서 4인용 식탁을 추가로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땐 앞으로 당기나 뒤로 미나 어느 쪽을 선택을 하셔도 식탁 자리는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는 사실은 이쪽이 맞겠죠. 여기 식탁 등이 있으니까 앞쪽으로 당겨서 뒤로 식탁을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쓰시는 거는 이제 입주자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주방이다 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냉장고 자리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냉장고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수납은 할 수가 있고요. 기본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메인 쿡탑은 입주 전이라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3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고요. 위에는 레인지 후드가 설치가 될 겁니다. 상하부장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납이 가능합니다. 싱크볼 위로는 환기창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이런 주방입니다. 주방 바닥만 타일로 시공을 했고 거실하고 방 쪽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처럼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사이즈부터 표시를 해 드릴 건데, 미닫이 문이었다면 이 뒤로 해서 김치냉장고 한 대 놓고 여기에다가 세탁기 놓고 이러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방금 보셨겠지만 김치냉장고 자리가 주방에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살짝 좀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치야 하면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보조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까지 놓으려면 요 문이 여닫이 문이 아니라 미닫이 문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 주방으로 쓸 수 있는 싱크대 있고요. 개수대는 있는데 여기에 가스레인지는 없습니다. 그냥 휴대용 버너 같은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위에도 수납장은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친다면 주방의 수납 공간은 조금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 다용도실 살펴보셨고요.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에 침실 2번이 있습니다. 침실 1번하고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도 넉넉하게 확보는 되어 있는데 북박이장은 없기 때문에 따로 북박이장은 설치를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이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폭보다는 이 길이가 4,800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큰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 보면 이쪽에는 화장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해서 욕실이 있는데 안방 욕실 치고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역시 문이 달린 샤워부스로 샤워 공간까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넉넉한 안방 욕실입니다. 나머지는 양변기, 세면대 동일하고요. 선반 있고 위에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수납장과 가운데는 거울, 그리고 이번에는 환기창도 있고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는 안방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안방에도 드레스룸 공간이 없네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문이 있죠. 열어보면 꽤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역자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도 아주 작은 편은 아니라서 여기에 성인 한 사람 또는 한 사람 반, 그 정도 되는 짐은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안쪽까지 행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 하나를 북박이장을 설치를 해서 수납 공간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오면 이 안쪽에서 전체 크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저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큰 방 정도가 밑에 공간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완전한 지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굉장히 더운데 제가 여기 내려와 보니까 정말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 필요 없이 선풍기만 돌려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보통 지하라고 하면 좀 습한 냄새가 아주 많이 나잖아요. 사실 지하 공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저도 냄새에 좀 민감한 편이긴 한데 습한 그런 냄새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예, 충분히 그냥 지하 정도구나 라는 거 느낄 수 있을 정도만 냄새가 났습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 이렇게 개수대가 있는 보조 싱크대가 하나가 있기는 한데 여기 역시 보조 주방으로 활용을 하려면 휴대용 버너는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작업실로 쓰시거나 뭐 영화관처럼 꾸며서 쓰시거나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냥 침실처럼 꾸며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숨 한번 고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지하실에 있는 뭐 테라스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썬큰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자, 나가면 이렇게 생긴, 자, 여기서부터 그래도 제법 공간이 나오는 이런 썬큰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테라스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위에는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도 쓰실 수 있도록 이 위에는 이렇게 차양막 같은 걸 설치를 해 두셨기 때문에 나오시더라도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현재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전기 콘센트도 여기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도는 따로 없습니다. 지하실에는 수도 시설은 방금 보셨던 저쪽에 보조 싱크대에만 있으니까 호스를 연결해서 갖고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생긴 썬큰 공간도 하나가 있는 오늘 지하 복층 타입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9평인데 이거보다 3평 작은 지하 복층 타입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예, 굉장히 저렴하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39평 타입이 최초 가격이 2억 7,900이었는데 현재는 자녀 세대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입주금은 지금 39평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만 받겠다 그러면 6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추가 대출을 조금 더 받겠다 그러면 입주금은 2천만 원부터 가능을 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는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도한 대출보다는 담보대출만 받아서 입주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부담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낮은 입주금에 지하 복층을 찾고 있었다. 예, 가격대도 2억 중반이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한번 둘러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권호연 팀장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